네, 안녕하세요. 박무각 서울법원에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를 강의하고 있는 법학박사 강종훈 감정평가사입니다. 자, 이번에 33기 우수한 성적으로 우리 합격을 하신 박혜연 감정평가사님을 모시고 우리 합격의 노하우, 공부의 노하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박혜연 평가사님은 우리 이제 4살 아들 쌍둥이 엄마예요. 그래서 제가 수험 기간 내내 우리 쌍둥이 엄마로 불러서 오늘 내가 실명을 본 거는 처음이야. 자, 우리 그럼 먼저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4살 쌍둥이 엄마, 육아휴직 중에 공부해서 운 좋게 합격하게 된 33기 평가사 박혜연이라고 합니다. 오. 요새 그러면 이제 합격 후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수험생으로서 또 애엄마인데 애들 못 보고 맨날 저거 했을 건데. 어떠세요? 합격 발표 났을 때 남편이 미국에 있었는데 둘이 통화하면서 펑펑 울었거든요. 네. 그렇지, 울만하지. 네. 서로 고생했던 거 생각나서 펑펑 울고 눈물 그치자마자 이제 취업 바로 하고, 하고. 확정되자마자 이제 제가 애들이랑 시간을 좀 많이 못 보냈어가지고 이제 바로 비행기 티켓 끊어서 해외여행 갔다가 최근에 돌아왔습니다. 베트남 다녀오셨다고? 네.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게 된 뭐 계기 이런 게 있으신가요? 저는 육아휴직하고 애들 돌봤는데 애들이 어릴 때는 아무래도 낮잠이나 밤잠을 자는 시간이 길어서 그 시간을 좀 흘려보내기가 아까워서 그 시간을 좀 활용해 보고자 준비를 하게 됐고요. 감정평가사는 제가 사실 금융기관에서 7년 정도 재직을 했어서 베테랑이네. 그 어쩐지 나이가 좀 있는데 벌써 1순위로다가 대형법인에 들어간 것이 보면은 나름 노하우가 있으셨네. 네. 직업은 알고 있었고 뭐 2차 준비할 때는 애들 어린이집 간 시기에 이제 그 시간 활용해가지고 공부하게 됐습니다. 야, 그러면 애들 어린이집 보내고 어린이집 보내면은 한 7, 8시 정도? 8시? 한 애들은 9시 반 정도 등원했고 그때부터 이제 저녁 때까지? 네, 4시쯤 하원했는데 하원하고. 이제 나중에는 남편이 하원까지 맡아가지고 막판에는 좀 도와줬습니다. 이야, 아주 참 훌륭하신 남편입니다. 2021년도 1차 시험 후에 2차 시험까지 한 100일 정도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는 2차 시험 어떻게 준비를 하셨어요? 사실 그 100일 동안은 거의 기본 강의 돌리고 그냥 기본적인 복습 정도만 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성격이 급해서 진도 빼기 급급해가지고 복습이나 암기를 제대로 안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좀 너무 후회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시기에? 네. 그래서 뭐 그 정도만 했었는데 빨리 진도 빼느라고 사실 빨리 진도를 빼는 것보다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암기를 그렇죠. 암기가 중요해요. 시험장에서 써야 되니까. 네. 그래서 사실 뭐 거의 답안지를 쓸 수가 없는 상태였어서 뭐 스마트폰 보면서 보낸 시간이 사실 좀 많았던 것 같고 그래도 2차 3기 스타디는 하셨어요 그때에서?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냥 혼자서? 전혀 쓸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 내용을 알아야 쓰는 거니까. 네, 그래서 뭐 사실 그때는 뭐 거의 아무것도 못했고 기본 강의 하기만 급급했던 것 같고 그래도 2차 시험 응시는 했는데 그냥 적고 나왔는데도 세 과목 다 30점대가 나오더라고요. 예. 법규도? 네, 법규도. 이게 시험 맞기도 쉽지 않아요. 이게 그래도 30점 정도 됐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좀 뭐 맞췄다는 얘기거든요. 박사님께서 워낙 이제 앵무새 전략으로 반복하시는 그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그냥 쓰고 나왔는데 그 정도가 나와서 이제 다음번 2차 시험에서는 자신감을 좀 그래서 그때 그 100일간의 공부를 해가지고 그 지금 47점 맞은 친구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51점 맞은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2021년도 2차 시험 이후에 그러면은 이제 2022년 2차 시험까지 그 시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그 긴 기간인데 그 이제 공부 스케줄도 연구해 오셨구만요. 좀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네. 저는 2차 시험 직후에 바로 연기 스터디가 시작이 됐는데 사실 연기 스터디에는 진짜 스터디 따라가기 급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월화요일 정도에는 연기 스터디 했던 거 복습하고 뭐 수목금에는 다음 거 준비하고 그 정도로 시간을 좀 보냈었던 것 같고 사실 그때도 진도 빼기 급급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뭐 그때는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었는데
연기 때는 이제 아주 기초적인 거를 중심으로 해서 한 60점 네. 정도? 그렇죠? 네. 하고 이제 한 네. 1기부터 한 80점 정도 하잖아요. 네. 이제 그때는 사실 그 문제를 많이 우리 법규 같은 경우도 문제를 좀 많이 알려주고 그러잖아요. 뭐 실무야 이제 계속 푸는 거니까. 네. 이론하고 법규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를 알려주고 그러면은 그럴 때 이제 그 준비 같은 경우를 이제 일주일 간격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은 뭐 수목금에 알려주시는 문제에 대해서 네. 예시 답안을 제가 쭉 작성을 그렇죠. 해봤어요. 그게 우리 베타 답안이라 그러지? 네. 근데 답안지 사실, 네. 그 워딩 그걸로 아니면 손으로? 워딩으로요. 워딩으로? 저는 항상 워딩으로 했습니다. 워딩. 직장인의 자세. 네. 좋아요. 네. 제가 출산 후에 손목도 아프고 그렇지. 했어가지고, 예. 맞아. 그래서 이제 저는 워딩을 좀 적극 활용했었던 편이고, 그렇게 해서 제가 뭐, 그 박사님 그 종합문제집 맞나요? 종합문제집. 예. 네. 그거 활용해가지고 뭐 답안도 스스로 작성해보고 했었는데, 네. 사실 그때는 분량 배점 감도 없고, 그렇지. 네, 정확한 정답이 뭔지 논점 파악도 안 되던 시기였어서 사실 그냥 작성을 해서 가서 이제 100분 60분 안에 이렇게 써봤는데 써보는 거예요. 예, 항상 이제 시간도 모자라고 모자라죠. 예, 문제에 대한 답도 틀리고 했었는데 그때 그게 되게 저는 자괴감이 많이 들었었는데 다 그렇지 뭐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예, 근데 그래도 그때 경험이 배점 감도 키우고 논점에 대해서 예, 어떻게 파악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그걸 위해서 우리 이제 베타 답안 같은 것도 주잖아요. 그거 네. 뭐 어떻게 참고를 많이 하셨어요? 네, 베타 답안이 저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됐고요. 이제 목차 같은 거 세부적으로 예, 네.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그 베타 친구가 이번에 법규 수석했어. 네, 그분 다 제가 많이 참고했습니다. 야, 그죠. 눈빛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해보라 그랬는데 이제 수석까지 할 줄이야 몰랐어요. 특히 보면은 지금 실무 과목이 63점으로 되게 고득점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실무 과목의 어떤 그 고득점 비결이랄까? 뭐 이런 게 있으신다 그러면. 저는 사실 실무 같은 경우에는 유도은 평가사님 풀커리큘럼을 이제 다 따라갔는데 저는 실수도 많고 성격도 급해가지고 사실 답을 맞추는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간개전토로 그 왜 이렇게 네. 이게 써주는 거? 멘트 써주는 네. 거? 멘트나 사실 저는 보상법규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네. 법규하면서 조문이나 뭐 그런 거 판례 같은 거 외운 것도 사실 답안지 다 쓰거든요. 저는. 아. 예. 그래서 저는 보상 쪽에서 조금 사실 자신이 있었던 편이고. 올해 일본 무자고 보상 나왔잖아. 네. 아, 사람의 운이 따라야 돼. 그리고 저는 이제 서울법학원 실무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채점 후기거든요. 채점은 그렇죠. 예, 뭐 어디서 1점을 줬고 어디서 1점을 줬고 이게 다 나오는데 제가 이제 자료도 드렸는데 네. 저는 채점 후기랑 제 답안지랑 비교를 해서 어디서 득점을 했고 어디서 이제 점수를 못 땄는지 그거를 아. 다 분석해가지고 오답 노트도 만들었고 아, 오답 노트? 예, 멘트도 다 적어놨어요. 제 서브에다가. 서브에다가. 예, 그래서 그 서브 겸 오답 노트를 5분의 1에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다 봤거든요. 아, 반복적으로? 네. 틀리는 거가 계속 틀리니까? 네. 틀리는 문제는 다시 한 번씩 계속 풀어보게 되고, 예, 그렇게 하다 그렇게. 보니까 예, 자연스럽게 암기가 됐습니다. 이론 까먹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 이론이 이번에 뭐 네. 엄청 저거 했잖아요. 네. 다커스. 어? 네. 뭐더라? 그 초과토지, 이용토지부터 해가지고 에르드법. 해가지고. 네. 아, 기초 중에 기초지, 사실은. 뭐 수험고에서 어렵다고 그랬다는데, 사실 지금도 저는 에르드법 그 공식도 외우고 있구만. 그러니까, 이론 과목 어떻게 하셨어요? 이론 과목은 지호 평가사님 풀커리 탔고, 이동현 평가사님 그 문제풀이 강의를 수강했는데요. 이동현 평가사님 체계도 활용법이 저는 되게 그 이번에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일단 파지 검사할 때 문제를 딱 받아보고서 눈앞이 깜깜했어요. 그렇지. 네, 갑자기 에르드법 네. 나오고 뭐 이상한 거 나오니까. 네. 그러면 마켓 데이터 두고 해석 여지가 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그것도. 좀 생소해서 이제 그랬는데 이제 체계도 활용법 이용해가지고 초과토지나 뭐 잉여토지 같은 경우에도 의 적고 예, 뭐 체계도 활용해가지고 다 그렇지. 이렇게 이게 이제 목차 최유 이용 그 파트에 나오는 네, 내용이니까.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 많이 활용해서 도움이 됐고요. 아, 우리 이동현 선생님 아주 이번에 다커스로 그냥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구만요. 네. 저는 그리고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목차를 많이 쓰고
목차를 많이 쓴다. 양을 많이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목차. 네, 의의나 목차 암기 같은 경우에는 좀 정확하게 하는 편이었고요. 아, 네. 정확하게 네. 의의를 정확하게. 네. 그 의의를 정확하게 하면 의의 외우는 그 따로 뭐 스터디를 하셨어요, 아니면? 스터디는 안 했고 29기 김정원 평가사님께서 의의 노트를 만들어 주신 게 있어서 아, 우리 복귀 써서. 네. 맞아. 아이패드에서 화면을 이분할할 수 있거든요. 아, 이런 그게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분할해서 왼쪽에는 의의 노트 띄우고 오른쪽에는 빈 워드를 띄워서, 안 보고 이렇게 치고 나서 왼쪽이랑 비교해 보는 식으로. 아, 예. 복귀도 그렇게 하면 돼. 네, 법규도 그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네. 판례 이렇게 딱. 네. 판례 옆에 쟁점, 그 다음에 옆에다가 쫙쫙쫙 쓰고. 네. 야, 이게 저 스마트 기기 이거 잘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네. 조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이론은 산탄을 써야 되고 법규는 조준석이고 해야 된다는데 결국은 목차 많이 쓰고 양도 네.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정확도를 높였으니까 네. 이론도 상당히 이번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상당히 잘 극복을 하셨네요. 이번에는 뭐 이론만 과락을 넘으면 뭐 하겠한다 뭐 이런 정도로 그렇죠? 그리고 이론은 사실 그 답안지 쓰는데 네. 답안지 상담을 저는 정말 많이 받으러 갔었거든요. 지호 선생님한테? 지호 평가사님, 지호상. 이동현 이동현, 평가사님, 채점 팀장님 다 주기적으로 많이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봤고, 그랬더니 이제 뭐 내용에 대해서도 많이 조언을 해주셨고, 그리고 제가 자간이 조금 넓은 편인데, 네. 답안지가 비어 보인다고 해서 이제 뭐 만년필 같은 것도 추천을 해주시고 했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꽉 찬 느낌 아니야, 답안지. 네. 자간 간격이 넓으면 약간 사람이 저 답안지가 좀 설렁설렁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 이제 꽉 찬 느낌으로 해가지고 네. 채워주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도움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규는 요거 해가지고 이렇게 좀 많이 암기를. 네. 많이, 일단 뭐 연기 일기 때는 암기가 안 됐으니까 안 제가 되죠. 작성한 답안만 이제 외워가가지고 쓰고 이제 와가지고 복귀하는 방식으로만 했는데 네. 한 1기 말 정도부터 일기 말 정도? 1기 말 정도부터 이제 기본적으로 서브를 제가 암기를 좀 시작해서 2기 때는 중반 정도로 성적이 올라왔던 것 같고요. 3기 때는 이제 그 박사님께서 찍어주시는 판례가 매주 3개 정도 있었어요. 네, 맨날 찍어주죠. 네. 찍신. 네. 그래서 그 판례들을 제가 나름대로 논점을 정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목차도 세분화해보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목차를 구성을 해서 구성을 해본다. 네, 매일매일 그거를 반복하고 이 아이패드 이용해가지고 암기를 했어요. 타자 치면서. 그러면 이제 법규는 결국 이제 암기가 중요한 건데 그런 네. 서브를 그런 식으로 해서 네. 매일매일 했다. 네. 제가 왜 막판에 나올 수 있는 판례 해가지고 계속 찍어드리잖아요. 네. 그게 그냥 찍는 게 이렇게 뭐, 정리를 쭉 한 다음에 서브를 네. 한 다음에 이거 어떻게 외우셨어요? 일단 뭐 주거 이전비 하면은 뭐 강행 규정성 이렇게 하면은 당합사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네. 여기 나오는 문장의 네. 그 중요한 포인트를 네. 당합사제. 네. 그리고 이번에 시험에 나오는 거 다 들어가 있네 여기. 네, 찍어주신 거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저는 사실 찍어주신 거는 판례 번호까지 다 외웠거든요. 그걸 다 쓴 거야 판례. 네, 판례 번호까지 다 쓰고 나왔습니다. 맞죠? 찍신 갓정훈입니다. 별명이 제가 갓정훈이잖아요. 얼마나 잘 찍겠습니까? 근데 뭐 찍는 것도 찍는 건데 사실 뭐 우리 학교에 제가 그 학교 활동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하고 많이 얘기도 하는데 이제 학교에서 논의가 많이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이 법규 답안지 쓸 때는 어떤 뭐 그 실제 답안지 쓸 때 네. 1-1번 정도가 좀 어렵긴 했잖아요. 네. 뭐 그런 거를 어떻게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아는 법리로 풀어가기만 하면은 사실 출제위원이 원하는 정답이 아니더라도 그렇지. 백지보다는 나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스터디 활용한 게 정말 좋았는데 네. 스터디 때 제가 모르는 뭐 논점이었어도 브리타 항상 있을 수 예, 있지. 예, 항상 브리타였어도 제가 아는 대로 이제 서술을 하면은 부분 점수라도 득점을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런 경험을 토대로 시험장에서도 사실 모르는 부분이 그렇죠. 있었지만 그렇게 풀어갔거든요. 네. 도정법의 이종고시 효력 전, 뭐, 후, 이거는 사실은 뭐, 단합하게 있긴 했지만, 구속진 판례여서, 우리도 한번 그냥 강의 시간에 스크린하는 정도였지, 그걸 가지고 뭐, 그렇게 막 집중적으로 공부하진 않아. 나머지 이제 90점 분량은 진짜 그 잘 찍어가지고, 그죠? 네. 저도 놀래서 막 시험지 받아보고, 뭐야, 이거. 우리 스타트 때 문제야? 하면서, 저도 놀래가지고, 시험장에 시험 본 날 전화도 많이 왔는데,
뭐 거의 제가 낸 것 같은 문제가 네. 거의 뭐 주거의 준비, 뭐 사실상 사도, 명의되어 뭐 부당행사, 그죠? 네. 손해배상 책임. 저도 좀 놀래긴 했어요. 여러 번씩 냈는데 그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와가지고 결국은 뭐 본인이 엄청난 반복학습을 많이 하셔서 시험장에서 제 목소리 들리면 합격한다는데 들리셨나? 네, 막 들리더라고요. 같이. 판례 번호도 들리고. 앵무새 전략으로 하면요. 막 시험장에서 저의 목소리가 들리면은 법규는 무조건 합격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과목은 이제 천기가 따라해, 천운이 따라야 되긴 하지만은, 다른 선생님들도 목소리가 들리면은 그만큼 이제 시험장에서 반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쟁점에 대해서 내가 순간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게 이제 앵무새 전략으로 공부했던 것이 이제 쫙 떠오르는 거지. 그러면 이제 시험장에서 자신감이 팍 생겨요. 왜냐면은 시험은 본인하고 본인을 가르친 선생님하고 딱 두 사람밖에 믿을 사람이 없거든. 네. 시험장에서 제 목소리가 들리면은 결국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주 우리 쌍둥이 엄마가 아주 현실적으로 따라쓰리 입증을 해주신 아주 좋은 사례였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뭐 조언의 말씀, 응원의 메시지 한번 주신다 그러면. 저 수험생일 때 전업으로 이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아, 전업으로. 네. 그랬는데 이제 육아 병행하면서 하시는 거에 최대한 장점은 육아를 병행해야 되니까 최대한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는지 고민하고 그렇지. 예, 쓰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애들이랑 시간이 사실 기회 비용인 거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해서든 이번에는 합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절실함이 저는 사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절박함이 더 있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육아 병행하시는 분이랑 같이 뭐 오전, 오후 네. 이제 공부 시작할 때, 공부 끝날 때 이제 같이 체크하는 그 정도의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일종의 생활 스터디 같은 거네. 네. 오.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많이 도움이 아, 됐어요. 애엄마랑 같이? 네. 그분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분은 제가 인스타에서 인스타에서. 네, 우연히 알게 돼서 네. 오. 네.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네. 그러면 그 같이 이제 그 생활 스터디 비슷하게 그런 거를 같이 하신 거네. 네. 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되게 힘이 많이 됐었어서 육아 병행하시는 수험생이 주변에 있으시면 그런 거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고요. 네. 직장인 분들은 결국은 뭐 다니면서 좀 어렵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휴직이나 네. 이런 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잘 되셨네요, 그렇죠? 그 해고 벌써 좀 우리가 30대 중반 되고 그러면은 또 이게 취직하기도 좀 어려운데 벌써 뭐 법인에 벌써 취업하셔가지고 이제 출근도 하신다고 하니까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쌍둥이 엄마 우리 박혜연 평가사님의 빛나는 우리 내일을 응원하면서 오늘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셔서 그렇죠? 우리 육아를 병행했던 우리 그 고군분투 우리 박혜연 평가사님처럼 꼭 합격하셔서 또 새로운 인생길을 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